승전보와 비보. 심야의 움직임 속 한 조선 아이가 적진에서 도망쳐 나왔다. 아이는 간신히 성의 신북문에 도착했다. 포로로 잡혔던 진주 아이였다. 아이를 무사히 성 안으로 들인 조선군은 적의 사정을 캐물었다. 지친 아이는 말했다. 일본군이 내일 첫 새벽에 전력을 다해 성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김시민과 장수들은 일본군이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압도적인 군사를 이끌고 성을 손에 손쉽게 넣을 것으로 알았던 일본군은 이제 초조해졌다. 성을 공격한 지 엿새째. 진주성의 끈질긴 방어와 도처에서 신출귀몰 활약하는 의병과의 전투로 병력 손실은 엄청났다. 각종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진주성 주변에는 3천여 명에 달하는 의병부대가 산계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군은 더 이상 진주성에서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진주성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10일 새벽 1시, 사경쯤에 일본군 본진에 불이 밝혀졌다. 적들은 돌연 군막을 철거하고 우마차에 짐을 실었다. 심야에 환하게 불을 밝힌 일본군의 본진은 보란듯이 퇴각 준비를 시작했다. 숨죽여 이를 지켜보던 조선군은 적의 퇴각 준비를 보고 동요했다. 김시민을 비롯한 장수들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지금 당장 적을 쫓아 쳐야 합니다. 적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장수들은 설전을 벌였다. 생각에 잠겨있던 김시민은 적의 기만 전술이라 결론을 내렸다. 간밤 적진을 탈출해온 아이의 말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거짓으로 퇴각하던 일본군은 곧 야음을 틈타 두 부대로 나눠 진주성을 공격해 들어왔다. 만여 명은 동문, 남은 부대는 구북문으로 들이닥쳤다. 김시민은 동문 북격대에서, 판관 성수경은 동문 옹성에서 이들을 맞았다. 일본군이 쏘아대는 조총 소리는 마치 우레와 같았으며 성벽마다 무수히 많은 사다리가 걸쳐졌다. 조선군은 적을 성벽 근처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격진 철뢰, 진려포를 터뜨리고 큰 돌과 불을 달군 쇠붙이도 던졌다. 일본군은 마른 쇠를 밟기도 하고 활이나 돌에 맞아 쓰러졌다. 끓는 물에 머리를 데이고 이마를 그을린 자가 셀 수 없었으며 비격 진천뇌에 맞아 죽는 적군도 무수히 많았다. 비격 진천뇌는 일종의 시한폭탄으로 포탄이 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폭발했다. 군기시 확포장이던 이장손이 발명해 임진왜란에서 사용된 포탄이다. 둥근 닭처럼 생긴 포탄으로 내부에 도화선을 감는 목곡이 있고 목곡이 들어가는 죽통이 있다. 그 외 공간에는 쇠조각이 채워진다. 목곡에 감긴 도화선의 길이로 폭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다. 완구를 이용해 이를 발사하면 적진에 떨어진 비격 진천뢰는 바로 폭발하지 않아 일본군이 모여들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굴려보고 하는 사이 터지면서 적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일본군은 비격 진천뢰를 귀신폭탄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치열한 공방전이 진주 성벽 곳곳에서 이어졌다. 최후의 일전에 나선 일본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적장들은 말을 달리고 칼을 휘두르면서 병사들을 자극했다. 성벽을 넘는 일본군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선군 사이에 치열한 백병전이 펼쳐졌다. 처절한 사투는 끝이 날 줄 몰랐다. 김시민이 지키고 있는 동문의 전황이 치열해지고 있을 때 만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 부대가 어둠을 틈타 구북문 밖에 도달했다. 적의 대공세에 수비하던 조선군이 혼란에 빠지며 한때 대열이 무너졌다. 이에 만호 최등량과 군관 이눌과 윤사복이 죽기를 무릅쓰고 싸워 무너졌던 군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성 안의 노약자와 아녀자도 돌을 옮기고 물을 끓여 성벽을 올라오는 일본군에게 쏟아부었다. 동력히 조금씩 밝아올 무렵
지친 일본군의 공세가 조금씩 수그러졌다. 그 순간이었다. 성 안에 난입한 적이 쏜 탄에 김시민이 왼쪽 이마를 맞아 쓰러졌다. 인근의 조선군이 급히 엄호에 나섰고 곧바로 지휘권을 이어받은 곤양군수 이광학이 힘써 싸웠다. 그의 눈에 쌍으로 끄는 말을 타고 독전을 하던 적장이 눈에 보였다. 이광학은 활에 시위를 매겨 적장을 향해 쏘았다. 화살은 정확히 적장에게 날아가 명중했다. 이때가 사시. 적의 장수가 쓰러지자 밤새 격렬하게 이어졌던 전투가 끝이 나고 일본군은 진주성을 마침내 포기하고 물러갔다. 초유사 김성일은 학봉집에서 진주성 1차 대첩의 마지막 전투를 이렇게 기록했다. 싸움에서 죽은 자는 몇인지 알 수 없으나 적의 무리가 곧 끌고 가서 마을 안에 뜨거운 불덩이 속에 던졌으며 적이 물러간 후에 마을 집에서 뼈를 태운 것이 곳곳에 쌓여 있었는데 장수 외적의 시체는 농에 넣어서 메고 갔사오며 잡혀갔던 사람과 소 말은 버려둔 채 도망하였사오나 목사는 철안에 맞아 싸웠고 장수와 군사는 힘을 다하였나이다. 이어서 구원해주는 군사가 없었으므로 따라가면서 다 쳐서 죽이지 못하였사오니 지극히 아프고 분하여이다. 진주 목사 김시민은 총상을 입고 투병 끝에 10월 18일 39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김시민과 3,800여 군사, 의병, 백성들은 진주성을 굳게 지켰다. 일본군이 전라도 내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이들의 공이었다. 여러 기록을 살펴보건대 1차 진주성 전투는 모두 10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선군 800여 명, 일본군은 10,00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간 중 조선군은 단 한 번도 일본군에게 패하지 않았다. 진주성의 승리가 알려지면서 선조는 진주 목사 김시민에게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의 벼슬을 내렸으나 그가 죽고 나서야 전해졌다. 김시민의 사후 6년 뒤인 1604년 10월에는 그를 선무공신으로 책봉했다. 김시민 선무공신 교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유출됐다가 지난 2005년 11월 일본 도쿄의 고서적 경매에서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다. 진주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2006년 7월 환수됐다. 2006년 12월 29일 보물 제1476호로 지정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